자, 전하와 전기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건조시킨 유리막대를 명주현금으로 이렇게 문지를 경우에 가벼운 물체를 당기는 그런 성질을 하는데, 이런 현상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얘기하죠. 이런 현상은 이제 마찰에 의하여 각각의 이제 마찰 전기가 일어났기 때문인데, 이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대전 현상에 의해서 유리목대와 명주현금이 가진 전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의해서 유리막대와 명주현금이 가진 전기를 전하한다.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유리막대를 문지르면 유리막대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이 명주현금은 마이너스 전하, 즉 전자를 가진다. 그래서 유리막대는 플러스로 대전되고 명주현금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됩니다. 전기량에 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어떤 물체가 대전되었을 때, 전기를 띄었을 때 말이죠. 그죠? 그래서 대전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 이 전기량이라고 하는데, 기호는 Q라고 보통 씁니다. 그래서 단위는 보통 쿨롱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 전하량은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은 이게 최소 단위인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요약할 필요는 없지만은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 이게 이제 전하의 최소 단위겠죠. 전자를 쪼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쿨롱은 요걸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하면 되죠, 그죠?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갖는 전하량이다. 그래서 6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전자가 모이면 1쿨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역수 취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전, 전하, 전기량, 이런 용어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양으로도 대전이 되고 음으로도 대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도체, 절연체라는 말이 있죠. 도체와 절연체. 절연체는 이제 전기가 안 통한다, 그런 얘기죠. 부도체라는 말도 쓰고 절연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체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에서 전자가 원자와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여 전기를 잘 통하는 물체, 그런 물체를 도체라고 합니다. 전도체, 도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금속은 양호한 전기를 잘 통하는 도체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아주 작습니다. 절연체, 부도체 중에서 이제 절연체도 있고, 이제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그런 물체도 있죠.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항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반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기 저항이라는 얘기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질들, 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물질, 백금, 주석, 니크롬손, 이런 것들은 도체 중에서 아주 전도가 잘 되는 도체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도체가 은, 동, 백금. 백금은 반도체에도 들어가죠, 그죠? 들어갑니다. 주석, 니크롬손 이런 것들은 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연체는 수정이라든지, 그죠? 운모, 다이아몬드, 자기라든지 유리, 이런 것들은 전기장이 엄청나게 커서 거의 전류를 흘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도체, 절연체라고 합니다. 도체와 절연체 가운데 있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입니다. 도체는 도체인데 반만 도체고 반은 부도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게르마늄이라든지 실리콘,
산화동, 셀린, 뭐 베이크라이트는 주로 이제 그 PCB 회로 기판에 비판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베이크라이트. 그래서 반도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저항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인데, 그 물질마다 이 고유의 저항이 존재합니다. 물질마다 고유의 저항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니크롬선 같은 경우에는 20도씨에서 전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이제 1.5, 157, 154가 되는데, 은 같은 경우는 이제 109가 되죠, 그죠? 네, 전도율이 전하를 흘리는 퍼센트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157%, 154%, 100에 가까운 게 지금 저 순동이죠, 그죠? 동을 100으로 봤을 때 얘들은 동보다 훨씬 더 잘 전도를 합니다. 근데 뭐 니켈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것, 뭐 철선, 뭐 경동선 이런 것들은 97 정도가 되네요, 그죠? 자, 고유 저항은 마이크로 옴 센티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1cm당 뭐 마이크로 옴 어느 정도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저항이 7.5, 2.7, 뭐 13.26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니크롬 같은 경우는 109가 되어 있죠, 그죠? 저는 112, 은은 뭐 1585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온도에 따라서, 그죠? 온도에 따라서도 전기량이 좀 달라지는데, 온도 계수에 따라 가지고 전기량이 좀 달라집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0.00493, 온도가 20도씨에서, 그죠? 온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저항값은 이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죠?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당연히 이 물의 흐름하고 비슷해서 이 단면적 굵기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저항값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길이 단면적, 도선의 길이하고 도선의 단면적하고 저항의 관계는, 보통 저항은 단면적에 분모니까 반비례하죠, 그죠? 단면적이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씁니다. 로는 비례상수죠, 비례상수입니다. 전기저항 R은 도체의 길이, 보통 미터로 표시하는데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 제곱미터에 반비례합니다. 저항기호는 오음으로 쓴다. 그래서 오음으로 사용을 한다. 좋습니다. 여기서 뭐 로는 물질의 고유 저항이죠, 그죠? 그래서 저항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률. 자, 이제 그 전류라든지, 그죠? 다음 장에는 전압이라든지, 그죠? 예. 그 다음 저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전류는 뭐 전자가 흐르는 것이죠. 전자가 뭐 흘러가는 것을 전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전류라는 말을 쓰기 전에 그 전자라는 개념을, 사실은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전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던 게 1900년대에서 2000년대 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혼선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전자의 흐름하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자는 지금 마이너스 전기를 띤 하전 입자잖아요, 그죠? 전자의 흐름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니까 전자의 흐름하고 전류의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관행적으로 지금 보통 표기가 되고 있는데, 옛날부터 써온 그 전류의 흐름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만 정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전류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이제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전하는 사실 움직이지는 않는데 실제로는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전류의 흐름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행적으로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생각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전위가 낮으면 이 전위라는 말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전위가 낮다, 높다는 것은 보통 이제 물체가 높은 데 있을 때하고 낮은 데 있을 때는 높은 데 있는 물체가 떨어지는 힘하고 낮은 데 있는 물체가 떨어지는 힘이 다르죠. 즉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가 높다고 합니다. 어떤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높다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가 높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제 공을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 가속을 받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힘에 관련된 거니까 역학적 위치 에너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자는 사실 무게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이런 용어를 안 쓰고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전하가 많이 모여 있다 이 말을 높은 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많이 모여 있으면 전기가 높다. 전기가 작게 모여 있으면 전기가 낮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이라는 말도 쓰고 또 전압이라는 말도 쓰죠. 그죠? 전압이라는 말하고 전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전이라는 말이 조금 더 그 물리학에 가까운 용어인데 실제 이제 전기공사라든지 이 전기 실무에서는 전압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압이라는 건 압력이라는 말이죠. 전기적 압력이라는 얘기인데 전류라는 말은 류는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흐른다. 그래서 전기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흐르는 근원이 뭐냐? 뭐 전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낮은 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흐른다 얘기하는데 실무에서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전압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하고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위는 같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세 가지 작용이 있는데 뭐 발열작용, 자기작용, 화학작용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저항이 있는 물체에다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하죠. 니크롬선에다 전류를 흘리면 전기장판이라든지 전열기와 같은, 그리고 전구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전구가 사실은 형광등은 별로 열이 발생하지 않는데 폐결적으로는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열작용이 있다. 또 자기작용이 있습니다. 전류가 통하고 있는 도체에 자기장이 생기는 현상, 그거를 자기작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기는 사실은 하늘에도 그냥 도선 없이 날아다니죠. 그걸 전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전자기파의 전기자기파 약자죠. 그죠? 그리고 또 화학작용이 있습니다. 전해에게 이제 전류를 통하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기분해 같은 것들은 전기화 공업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류의 기호는 I로 표시합니다. I. 그래서 단위는 암페아를 쓰죠. 암페아. 전류의 크기는 어떤 단면적을 T초 동안에 시간에 형성되어 있죠. Q 쿨롱의 전하가 이동할 때 통과하는 전하의 양으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Q만큼 쿨롱만큼 전하가 이동했을 때 그 전하의 양이, 통과한 전하의 양이 얼마냐로 전류를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T분의 Q다 이렇게 표현하고 암페아라고 씁니다. 그래서 Q는 쿨롱이고 T는 초기 때문에 쿨롱 파 세컨드를 보통은 암페아라 한다. 그래서 이 말은 1초당 얼마만의 전하가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순간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류는 순간값을 나타낸다.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1초당 얼마나 흘러가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쿨롱파 세컨드는 암페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암페아는 어떤 단면을 1초 동안에 시간이 꼭 들어간다. 그래서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할 때 생기는 전류의 크기, 전하의 양이다. 뭐 그런 이야기죠. 쿨롱파 세컨드다. 그래서 쿨롱 파 세컨드다. 요게 암페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하면 그 이동한 양을 1암페어라고 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전하의 흐름하고 이제 전류의 방향 이렇게 그림 1-10에 나와 있는데 전지가 있으면 그죠? 전하 이제 전자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그죠? 예, 플러스 극으로 요렇게 전기길이 생겨가지고 요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선을 타고 이제 전류가 요렇게 흐르는데 실제로 이제 미시적 입장, 작은 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자의 흐름이 실제로는 전류의 흐름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실면서 이야기하는 전기의 방향하고는 거꾸로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생각이 나름이니까 한 방향을 정해주고 일관적으로 쓰면 별 문제가 없겠죠. 자, 전류는 뭐 전류의 흐름은 이제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합니다. 빨간색은 안 보이네요. 자, 전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요 그림은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우리 몸속에 이제 그 장기들이 있고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움직임들이 있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면 그 호흡에 관련된 폐라든지 코라든지 그다음 기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의학용어로는 호흡기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호흡기 계통이다 이야기하죠. 근데 피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핏줄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피가 돌아가는 것을 순환기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환기계, 호흡기계, 그 다음 소화기계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을 거쳐서 식도를 거쳐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죠, 그죠? 위장으로 가고 다시 이 12지장을 거쳐 가지고 위장 끝에 소장이 연결되어 있죠. 소장이 연결되어 있고 소장 끝에 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장 끝에 이제 항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직장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배설을 합니다. 즉 우리 몸은 이제 소화기계가 있고 그죠? 소화기계가 있고 그 다음 호흡기계가 있습니다. 호흡을 하는 호흡기계. 그 다음 피돌기를 하는 순환기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를 시킨 음식물이 위벽에서 흡수가 되죠. 위벽에서 흡수가 되면 그 영양분이 위벽에 연결되어 있는 실핏줄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피 속으로 들어가서 피줄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거를 이 피의 그 순환을 설명을 한 게 순환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순환기계, 우리 몸의 순환기계와 전기가 비슷하다 하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면 그 혈관계, 순환기계는 체순환하고 뭐 폐순환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뭐 상식이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심장은 그림을 좀 지우고 심장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면 반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반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왼쪽, 이 오른쪽을 내가 왼쪽이라 칠을 했네요. 근데 어쨌든 뭐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통 오른쪽을 이게 왼쪽이 많이 표시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오른쪽이라 하고 이걸 왼쪽이라 합시다. 그러면 왼쪽 펌프하고 오른쪽 펌프가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 펌프가 훨씬 커요. 오른쪽 펌프는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펌프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메인 펌프하고 보조 펌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을 다시 나눠 가지고 방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좌심방 좌심실 쪽에서는 좌심실에서 지금 동맥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세포나 뭐 몸을 거쳐가지고 다시 우심방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심실에서 보존pom프에서 나가가지고 폐를 거쳐서 좌심방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요 위의 계통, 폐에 관련된 계통은 호흡기계에서 들어온 호흡, 깨끗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받아가지고 이 폐동맥에서 들어온 것을 걸러가지고 폐정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이제 엔진이 좀 작아도 되죠.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펌프하고 연결되어 있고, 좌심방, 좌심실은 이 심장의 메인 펌프가 되다 보니까 이게 힘이 엄청 좋습니다. 전체 피돌기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 폐정맥에서 정화된 피가 좌심방으로 들어오면 요거를 좌심실에서 밀어가지고 대동맥으로 보냅니다. 핏줄이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전실에 이제 피돌기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센 압으로 밉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순환을 해가지고 좌심방으로 들어오면 이 더러워진 피를 다시 폐를 거쳐가지고 걸러가지고 폐정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뭐 동맥은 깨끗한 피고 정맥은 더러운 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깨끗한 피가 나가서 세포와 몸속 조직에 그 피를 순환을 시키고 그 다음 찌꺼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정맥으로 받아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좌심방 거쳐서 우심방 거쳐서 우심실로 간 다음에 요게 폐로 갈 때는 이름이 정맥이 아니고 동맥이 되면 이 더러운 피인데, 그죠? 그래서 폐에서는 동맥이 더러운 피입니다. 폐동맥이 더러운 피고, 폐를 거쳐가지고 정화된 피가 이제 폐정맥이라고 합니다. 정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대동맥을 거쳐가지고 다시 대정맥으로 순환을 하는 것을 순환기계 또는 혈관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전체 순환하는 걸 체순환이라고 하고, 폐에 이제 보내가지고 정화를 하는 요런 그러니까 거르는 거죠, 그죠? 피를 거르는 겁니다. 피를 거르는 순환기계를 폐순환기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환기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호흡기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이런 각 분야마다 과가 있죠, 그죠? 분야마다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 그 우심방, 우심실, 그죠? 좌심실, 좌심방, 좌심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이에 이제 밸브가 이렇게 있죠. 이 밸브를 승모판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웨이 밸브가 돼가지고 들어와서 방에서 실로 내려가기는 거꾸로는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모판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 저자는 이제 그 전원하고 이제 저항이 이렇게 있죠. 전원하고 저항에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계통을 마치 이제 순환기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류하고 이제 도선 저항의 관계하고 순환기계하고 전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네요. 단면이 굵으면, 그죠? 단면이 굵으면 피가 잘 통하고, 길면 또 흐름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그 동맥혈은 굉장히, 대동맥은 크니까 피가 많이 흐른다 그런 의미로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전압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압을 일반적으로 이제 A점하고 B점을 서로 금속선으로 이렇게 이제 A점하고, 그죠? B점을 금속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경우에 이 그림 같이, 그죠? 그림 13과 같이 그 전하가 A에서 B점 두 점 사이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로, 그죠? 그래서 1쿨롱의 전하양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을 뭐 했다고 합시다. 뭐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는데 A와 B 사이 이제 전류가 이제 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점 사이에는 전이차 또는 전압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흘러가는 원인이 여기가 전하가 많고 이게 작아서 이제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로 보면 물탱크에 수도꼭지가 있을 때 물탱크에 물이 차 있으면 그 수압 때문에 물이 세차게 흐르는 거하고 똑같죠. 물탱크에 수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 가잖아요, 그죠? 네, 멀리 갑니다. 그래서
물의 양을 보통은 그 전류 양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이 수압 물 내리 누르는 힘을 전압하고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이차 전압 뭐 같은 말이죠, 그죠? 뭐 전류가 A로부터 B로 향해 흘렀다고 하면 A 전위가 높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압이 높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전류하고 전압의 차이가 뭐냐면 전이차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0V 땅이죠, 그죠? 그래서 0V 접지라고 하는 것은 접지는 뭐 땅이니까 땅에 접한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게 땅 표시잖아요. 영어로도 뭐 그라운드, 어스 이런 말을 씁니다. 어스라는 말이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구를 어스라고 합니까? 그리고 뭐 그라운드, 학교 운동장을 롱그라운드, 뭐 잔디 운동장을 롱그라운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라운드는 운동장, 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항상 땅바닥입니다. 땅바닥이고 땅바닥에 비해서 이제 얼마나 전하가 모여 있느냐라는 양을 전이차로 보통 나타냅니다. 전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1.5V라는 얘기는 0에서 1.5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전이차 또는 전위, 전압 뭐 이런 용어를 쓴다. 그래서 건전지 1.5V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에 대해서 플러스 극이 1.5V를 유지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위의 표준을 땅, 대지에 둡니다. 이걸 영전위로 나타내고 양전하를 가진 도체를 연결하면 대지로부터 자유전자가 흡수되어 전류는 대지로 흐른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대지 전위가 0이기 때문에 양전하는 플러스 전위를 가지고 음전하를 가진 물체는 마이너스 전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테스터 기구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습니다. 전압의 실용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볼트를 쓰고 실제로는 이제 그 전하가 Q 쿨롱에 이제 전하가 두 점 사이를 이동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서, 그죠? 두 점 사이를 이렇게 이제 전하가 이동해서 그 W 줄의 일을 했다고 할 때, 그죠? 일의 양을 줄이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열이나 이런 줄로 표시를 합니다. 두 점 사이에 V 볼트의 전이차가 생겼다고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 V는 1W에 대해서, 그죠? W 줄에 대해서 전압 Q로 나눈 값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일은 전하량하고 전압을 곱한 것과 같다 이런 줄이죠, 그죠? 그래서 1V는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할 때 에너지가 1줄일 때 전압이 1V다 뭐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간단한 연습 문제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개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다시 또 이해를 좀 도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류, 전압, 저항 가운데서 이제 저항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저항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탄소 저항이라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저항기들은 색띠를 가지고 거기 값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에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읽어나가는 방향으로, 그죠? 읽어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4색 방식이 있고 5색 방식, 6색 방식이 있습니다. 뭐 다 비슷한데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 칼라까지 폭이 좁은 쪽부터 읽어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요 끝에서 요 칼라까지 폭이 좁은 쪽으로 읽어나가는데 그 반대편 쪽은 색깔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반대편 요쪽은 오차를 나타냅니다. 색T. 그래서 저항값에 오차를 표시합니다. 네 번째 요거는 4색 기준으로 하면,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숫자. 그래서 제1색띠하고 제2색띠는 숫자를 나타낸다. 이것은 10단위겠죠. 10단위, 1단위, 그죠? 요 가운데 거는 제곱수를 나타냅니다. 셋째수. 곱하는 0의 개수, 제곱수죠, 그죠? 승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뭐 이제 4색, 5색, 6색이 다 있다 보니까, 그죠? 앞에 거는 숫자를 나타내고 가운데는 승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차, 그러니까 퍼센트를 나타내죠. 그래서 1% 저항, 5% 저항, 10% 저항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색 기준으로 하면, 그죠? 4색 기준으로 하면 앞에 두 개는
앞에 두 개는 숫자를 나타내고 세 번째 거는 승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5 곱하기 10의 제곱 10의 제곱이 어떻게 되면 공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5 00이니까 2500이 되겠죠. 뒤에는 5옴이 붙겠죠. 그죠? 이렇게 붙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 저항, 10% 저항 이런 게 많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1색띠하고 제2색띠하고 제3색띠 저항 오차 이렇게 4색띠가 있는데 주황, 적색, 금색인 경우에 자 여기 색상이 나와 있죠, 그죠?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흑색, 갈색, 적색. 이제 갈색은 밤색이죠, 그죠? 적색,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수나 둘째 수는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번호가 매겨져 있죠. 0, 1, 2, 3, 4, 5, 6, 7, 8, 9까지 9가지 10가지 색깔이 나왔습니다. 흑색은 까만색 0이죠. 그죠? 갈색은 1, 빨간색은 2, 주황색은 3, 노란색은 4, 녹색은 5, 파란색은 6, 보라색은 7, 회색 8, 흰색은 9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숫자를 나타내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수가. 세 번째 수는 곱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뭐 0이냐, 1이냐, 2냐 이게 지수에 들어가 있죠. 이걸 지수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색띠는 금색 아니면 은색 아니면 무색입니다. 그래서 금색은 0.1 5% 저항이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5%. 은색은 0.01 100분의 1이죠. 그죠? 10% 저항. 10% 저항입니다. 무색은 20% 저항이다. 그렇게 표시를 한다. 그럼 뭐 밤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네요. 근데 이런 거는 거의 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주황색 같은 경우는 3이잖아요. 그죠? 3. 그래서 색띠가 만약에 주황, 적색, 그 검색 이렇게 되면 3, 3 이게 33이죠. 그죠? 3, 3 그 다음 적색이니까 그죠? 제곱수가 10의 제곱이잖아요. 100이잖아요. 그죠? 100. 플러스 마이너스 금색이니까 5%잖아요. 그죠? 5% 장입니다. 그래서 5%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따지면 3300이죠. 3300옴 또는 뭐 킬로는 1000이니까 3.3kΩ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쓴다. 뭐 갈색, 흑색, 금색이면 어떻게 됩니까? 갈색, 흑색이면 갈이면 밤색이죠, 그죠? 밤색. 그게 밤색이니까 1. 그냥 흑색 같은 경우는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 0이 되잖아요. 그래서 1, 0. 그 다음 세 번째가 승수인데 금색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색은 0.1이네, 그냥 그죠? 10 곱하기 0.1하면 1이잖아요. 1옴이네, 그죠? 1옴짜리네. 5% 저항입니다. 네, 뒤에가 금색이기 때문에. 다음 노랑, 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앞에 숫자 노랑, 보라. 노랑은 4, 보라는 7. 이게 47이죠. 47 곱하기 노랑이면 어떻게 됩니까? 노랑이면 10의 4승 만이죠, 그죠? 47,000이죠, 그죠? 47,000. 47만인가요? 04개. 네, 04개를 하니까 47만이네요, 그죠? 그래서 470kΩ이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제일 많습니다. 금색은 다 5%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 저항, 요렇게 이제 요런 저항들을 일반적인 저항들은 이렇게 색띠를 가지고도 구분을 한다. 그래서 기준점은 요 끝에서부터 색띠까지 간격이 좁은 쪽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항 R은 뭐 S분의 L 단면적분의 길이의 반비례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를 앞에 했죠, 그죠? 네,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로는 저항률, 뭐 고유 저항 뭐 이런 말 쓰고 역수를 도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항 안 통하는 정도니까 거꾸로 하면 잘 통하는 정도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저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그 정리를 했는데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계산 문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의 기호는 뭐 보통 R로 쓰고죠. 단위는 ohm을 씁니다. 그래서 저항을 통해서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흘렀다. 0.24 정도 칼로리 열을 발생했을 경우에 이 저항은 1ohm의 저항값을 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항값이 작은 물체인 구리의 경우, 구리 전선의 경우에 1m에 0.03ohm 정도의 저항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리 전선도 저항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없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120V 600W 토스터기, 빵 굽는 기계에다가 사용되는 절연선의 저항값은 약 24ohm 정도다. 계산을 하면 W는 R분의 V제곱이 되죠, 그죠? R분의 V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R은 W분의 V제곱이죠, 그죠? V제곱. 이건 뒤에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 하는 건 죄송합니다. R은 저항은 W분의 V제곱이기 때문에 W가 지금 600W죠, 그죠? 600W. 그리고 V는 120V이기 때문에 120의 제곱 14,400 600 나누기 하면 24ohm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공식은 나중에 전력 계산할 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20V 100W 전구에 사용되는 텅스텐 필라멘트는 약 144ohm 정도 저항값을 가지는데 계산을 하면 100분의 120의 제곱은 100분의 14,400이 돼서 144ohm 정도 된다. 텅스텐 필라멘트는 144ohm 좀 세죠, 그죠? 근데 그 구리 도선 같은 경우는 24ohm 24ohm은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은 킬로ohm을 많이 사용을 하죠.